네, 안녕하세요. 경찰대학교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편입에서 언어논리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경찰대학교가 편입 일정과 방법을 확정했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학 준비 과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정되고 수정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저희 해커스 편입과 함께 가장 의미 있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원서 접수가 8월 말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시점에 이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냥 단순히 원서만 접수한다면 큰 부담이 아닐 텐데 원서 접수와 함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가 기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부담감은 어쩌면 지금부터 접수 시즌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간은 뒤로 가면 갈수록 소중해지기 때문에 원서 접수에 임박해서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준비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커스 편입과 함께 준비하겠고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있습니다. 11월 12일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별로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더더더 초조해지고 더더더 불안해질 텐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전략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살펴두셔야 되는 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보, 즉 2과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확정된 언어논리와 관련해서 60분이라는 시간 제한 주고요. 25문항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일정 정도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문항당 배점이 4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4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수는 사실상 뒤에 가서 그 어떤 것으로도 역전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배점이죠. 따라서 이 경찰대 편입 준비의 가장 결정적인 전략은 바로 안 틀리는 전략, 무감점 전략이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더 어렵게 공부하고 더 새로운 것들, 더 나올 수 있는 무언가를 더더더 많이 공부함으로써 뭔가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배점을 보는 순간 아, 이것은 누가 안 틀리는가의 게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공부 방법도 그에 맞춰져서 절대로 틀리지 않는 방식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공부의 양과 깊이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방식의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곧바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지금 12월부터,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 1월부터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대 편입이 거의 3, 4개월에 걸쳐서 대장정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그 기간 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생각해 보면 벌써부터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시간적 텀이 발생하는 것을 잘 이용하는 방법으로 합격까지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생각지 않았던 그리고 뭔가 직접적인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기실 만한 이 면접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해커스에서는 실제로 경찰 면접 전문 선생님을 초빙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론만으로는 사실 정복하기가 어렵고요. 실컷 필기시험 준비하고 체력 테스트까지 준비했는데 이 면접에서 어그러지게 되는 것 너무 억울해서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면접 준비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을 터이니 제발이지 필기시험 준비, 체력 준비만 좀 열심히 해주십사 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전형별로 반영 비율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로 60%이고요. 2차 시험은 체력검사 20%와 면접 20%로 함께 보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이 필기시험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언어논리 문항당 4점. 그쵸? 이 4점이라고 하는 이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잘 버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체력이나 면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어찌됐건
매우 탁월한 성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로 손해보는 점수를 받아서는 안 되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논리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언어논리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제 문제를 공개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의 범위와 정도를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 문항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는 예제 공개를 일정보다, 원래 정했던 일정보다 상당 부분 미루었다라는 점, 그리고 시험 일정은 생각보다 당겼다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항을 하나하나 분석해 봤더니 정말 출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어떤 시험의 성격과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고 있고 조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난이도라든가 그 시험의 성격, 그리고 그 문항들의 어떤 종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을 만한, 여러분들께서는 미처 캐치하지 못했을 만한 그 출제위원들의 노고와 출제위원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고요. 또한 시험 일정이 꽤 당겨졌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즉 단기간의 전략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 됐다라는 점 함께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제 문제 총평, 여러분들께서 그 난이도를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출제되었느냐? 전혀 그런 측면에서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좀 준비를 해볼 만한 독해 파트의 난이도가 꽤 높아졌다는 것. 그래서 독해 준비를 꽤 열심히 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이제 더 어려운 독해 공부를 좀 해놔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한 논리 파트의 문제가 그렇죠.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논리에 취약한 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겠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준비 부담을 전혀 덜어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 난이도를 높게 평가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박해서도 이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남아도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승전 무감점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수가 얼마나 발생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것은 무턱대고 남들보다 빨리 푸는 전략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즉 스피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파워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든 더 빨리 풀고 어떻게든 안 읽고 풀고 하는 것으로 정복하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푼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고 훨씬 더 변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느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별력 측면에서는 그렇죠. 4점인데요. 4점인데요. 이거 하나 틀리면 그냥 격차가 확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물론 영어 공부 대단히 중요하고요.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영어 과목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언어 논리 같은 경우 한 문제 틀리면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엄청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언어 논리의 변별력에 여러분들께서 안 그래도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부담감을 느껴주십사라고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제 문제 문항 많은 문제를 그대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발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본 결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잘 읽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한 독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의 난도가 좀 높다는 측면에서, 제시문의 길이도 좀 긴 문제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물어보는 지점이 아주 정밀하고 아주 타격감이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독해 문제네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독해의 퀄리티, 독해의 수준을 꽤 높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장문 독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를 악물고 맘 잡고 각 잡고 푸는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를 통해서 거두어 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제 문제의 정답률이 현재 시점에서 몇 %냐 또는 예제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정보가 되죠. 여러분들께서 예제 문제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 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준 높은 독해가 요구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독해 문제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 독해 문제에 발현해야 할 에너지가 상당 부분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논리 문제도 분명하게 일정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논리학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전략들, 다양한 기본 개념들, 그리고 문제풀이 접근법들은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저랑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언어논리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독해 문제도 막 논리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문제도 독해로 해결하는 경우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방법이냐? 뭐 정답을 고르는 방법이 맞는 방법이죠.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방법이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행착오의 양이 필요하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문제풀이 해보면서 이런 문제는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든가 아니면 가능한 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한테는 더 유리하겠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하고 가장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권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대단한 학문적인 깊이 그리고 엄청난 양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읽지 않고 풀 수 있는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답이 척척 골라지는 이런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현실적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요. 그 안에서의 최적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모든 문제 원칙대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어서 엄청나게 심도 깊은 막 철학적 접근 이런 거 안 하겠고요. 우리는 가능한 한 가벼운 선에서 전략적인 풀이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건 학업적인 성취를 이끌어낸다라기보다는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가장 정답률을 높여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뭔가 아카데믹하고 뭔가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공부를 우리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 않고요.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이와 같은 전략을 권하면서 합격으로 가는 속도를 더욱더 높이고 합격으로 가는 거리를 더욱더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PSAT의 경향을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형태상으로 봐서는. 그러나 사실상 독해 파트로 넘어가 보면 이 수능의 냄새도 좀 폴폴 나고요. 리트의 어떤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에 관련된 경험이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랑 같이 여러 시험의 성격이 함께 느껴지는 다양한 냄새가 마구마구 풍겨나는 이 시험 준비 전략 가장 효율적으로 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간에 함께 해설했던 PSAT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비문학 제시문과 관련해서 수능에 정말이지 어려운 제시문들을 해설하고 강의했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될 어려움과 괴로움을 정밀하게 간파하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다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해커스 편입 언어 논리의 커리큘럼은 하반기 이렇게 준비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독해 실력은 더더더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논리의 기초를 아주 철저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당장 우리 더운 여름 함께 고생하면서 나도록 하겠고요. 어떤 제시문을 읽더라도 뭔가를 안 읽고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글도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글을 읽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독해 근력 함께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SAT 기출문제 그리고 리트 평가원 등에서 이미 제시된 다양한 글들을 엄선해서 각각의 독해 방법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각각의 유형별로 문제풀이 스킬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논리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어떤 스킬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합류하셔서 차근차근 정말이지 ABC부터 정말이지 구구단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고 다시 한번 시작해 나가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긴팔 입고 다닐 때쯤에는요. 여러분들의 독해력은 하늘을 날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을 약점들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문제의 난이도도 좀 더 높여봐야 되겠죠. 기본 개념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 어떤 식의 변형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꼬아 놓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변별을 이루어내려고 하는지 여러 문제풀이 함께 진행하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 그리고 너무 많이 공부하지 않게 하는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언어 논리도 언어 논리지만 당장 우리가 8월부터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기입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막막함을 느끼실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가 8월 말부터 9월 초에 이미 마감이 되어 버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이 각각의 문항들 지금부터 검토하시고 대강이나마 어떤 얘기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 동기, 특별활동, 그리고 인생관과 장단점, 그리고 장래 포부와 기타 사항을 묻습니다. 또한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정 및 교육 배경, 그리고 관심 학문 분야, 전적대학 전공과의 학문적 관련성과 연계 발전 방안이고요. 그리고 학원 목표, 그리고 기타 특이사항을 역시 묻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지? 뭐라고 메꾸지? 뭐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게다가 그 분량 자체가 자기소개서 2,500자 그리고 학업계획서 2,500자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하실 수야 있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까 봐 저희 해커스에서는 이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자기소개서는 아무리 대충 써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린다라는 것을 상상만 하셔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뭐 거짓말로 좀 대충 쓰거나 남의 걸 좀 적당히 베껴내거나 하는 것도 결코 빠르지 않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결정적으로 당락을 가르는 요소는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대한 아껴 쓰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일정 점수 이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기소개서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면접 상황에 가서는 이 자기소개서가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전략은 사실상 지금부터 짜놓고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부담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합격 목전까지 가서 우리가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는 없으니까요. 자, 따라서 효율적인 대안 마련하겠습니다. 해커스가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십사 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끌고 갈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사실 많지 않죠. 필기시험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전략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만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로 최단으로 단축시켜드리고 줄여드릴 저희만의 필살기가 있어서 자신있게 저희 믿고 따라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그 막막함과 부담감을 가장 수월하게 떨쳐내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제가 직접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자기소개서를 살펴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수시부터 시작해서 대입 수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편입, 연고대 편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정말이지 많은 수만 개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검토하고 첨삭해 본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하나하나 문항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떠먹여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쓰신 자기소개서가 어떠한 뉘앙스로 읽히는지,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는지 상담톡에서 그 수정과 보완의 방향 정해드릴 거고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 시키고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표현 그리고 좀 더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으로 보정해드리는 직접 첨삭 시스템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기소개서를 최고의 학업계획서를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해커스 편입에서 준비한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따라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최소화하고요. 그 남은 에너지 모두 다 우리 이제 필기시험과 체력 테스트에 쏟으셔야 되겠습니다. 경찰대학교 편입학은 사실 인문계 최상위 대학을 위한 그렇죠. 우리에게 하늘에서 운 좋게 뚝 떨어진 또 하나의 카드입니다. 사실 작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카드를 써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정말이지 타이밍 좋게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꿈을 다시 한번 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소중한 기회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연세대와 고려대급의 경찰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소중한 카드 여러분들이 꼭 성공적인 결과로 이루어냄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다음 도전도 정말이지 의미 있고 정말이지 모험적인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 계획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순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도전하기만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마구마구 생겨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도전하지 않으면 가능성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여서 여러분들의 도전이 의미 있어지려면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결심하고 그 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행운의 카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또 하나의 기회의 카드, 저희 해커스 편입과 함께 아주 의미 있게 가장 전략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